안녕하세요. 호랭몬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우리은행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문항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목표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일단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냥 왜 우리 회사 오려고 해요? 그런 단순한 질문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여러분들이 여기 입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막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그런 약간 금융 관련된 일을 하고 사람들 마주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텐 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이라는 게 약간 시중은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은행 중에 우리은행에 더 관심을 가진 이유 같은 것도 만약에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은행의 어떤 부분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풀어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입사 포부 목표, 이런 것들이 크게 두 가지를 보려는 질문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얘가 들어와서 뭔가 계속 노력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 진짜 좀 애정을 가지고 오래 다닐 거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면접관의 시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보통 제가 면접관 들어가서 그 지원 동기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답변을 잘 합니다. 다 지원 동기 준비해오니까. 근데 뭐 들어와서 뭐 해보고 싶어요, 목표가 뭐예요,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답변을 잘 못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요, 얘가 우리 회사 진짜 오고 싶으면은 당연히 우리 회사 들어와서 뭔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이뤄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정상 아닌가? 그거를 답변을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자체가 너 우리 회사 진짜 오고 싶은 거 맞아? 맞다면 너가 고민한 한번 흔적을 보여줘. 너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우리한테 제시해 좀,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너무 자소서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을 했냐. 이제 보통 취준생들이 이거 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상하기 어려웠겠다 싶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문제 해결 소재를 그냥 갖다가 박아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왜 예상치 못한 문제였던 거지? 왜 이걸 예상을 못했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엔 가장 좋은 방법은 워딩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어떤 일이 발생했다, 아니면 진짜로 그냥 예상치 못하게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주던가,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약간 당황스럽겠다, 이런 게 좀 보이면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했냐, 저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약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딱 마주했으면은 야, 시장구로 막 굴리면서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생각의 결론이 나면서 행동을 옮겼겠죠. 이 생각의 흐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해결책까지 도출하게 됐는지, 이걸 알려달라는 게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상황인 거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고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왔는지 요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본인과 다른 가진 의견 사람과 소통해서 의견 조율했던 경험. 요것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내가 상대방의 의견이 달랐어요 지금. 그럼 그냥 내 의견을 관철하거나 아니면 설득해서 이 친구의 어떤 그거를 좀 나한테 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맞다이 하면 뜨던가 뭐 그랬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소통으로써 의견을 조율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은 행동에 수반된 이유가 따라오거든요. 자소서는 항상 이걸 써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행동만 나오면 사실 그냥 그런갑다 싶거든. 근데 이유가 같이 나오면은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원칙이나 기준 준수 어려웠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인턴이든 뭐든 일을 하다 보면은요, 생각보다 저런 상황 되게 많습니다. 막 진상 고객이 계속 안 되는 걸 요구해. 저번엔 제가 해줬대. 아니면 그냥 옆에서 그냥 그거 해줘도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말고 주변에 아무도 원칙을 안 지켜. 이런 것도 이제 원칙이나 기준 준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은행원이 저희가 이제 막 일을 가라로 막 처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원칙을 지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칙 지키게 어떻게 행동했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는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공기업이 아니라 그냥 약간 시중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칙을 지켰다라고 엔딩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했냐는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변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이나 타협안 같은 걸 찾아갖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서류를 직접 사인을 받아야 돼.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나갖고. 막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요즘 그런 거 별로 없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갖고 못 오는 거야. 당장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가서 서류 드리고 사인을 받아왔어요. 물론 이런 일이 뭐 자주 발생하진 않겠지. 근데 이게 원칙을 뭐 정확히 준수했다가 보긴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이나 그런 걸 해야 하지 않기 위해 약간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어떤 경험들이 있다면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써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약간 이런 것도 쓰는 게 좀 재미있는 차별점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필기 여러분 이제 필기가 새로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기 뚫고 오시면은 제가 무료 면접 특강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공기업 취준생분들한테 제공되기 똑같은 강의인데 근데 이게 사실 공기업이나 인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이야기를 어떻게 좀 진솔하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알려드리는 강의고 어차피 무료 강의니까 저한테 여기 적혀있는 방법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찍거나 아니면 제가 고정 댓글 더보기 통해서 옥하방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 나중에 필기 그 안내 필기 무료 면접 특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호랭몬이었습니다.